와우! 달슨의 라이브! 좀 충격적이네요. 토트넘이 너무 무력한데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보기 힘들 정도로 좀 무력한 경기 내용을 좀 보여줬습니다. 로이킨이 맞았네요. 로이킨이 한 말이 맞았어요.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 빼면 평범한 수준의 팀이다, 이렇게 로이킨이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로이킨이 그때 그랬잖아요. 나 사실 이 얘기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 거다. 사실 더 못한다. 손케가 없는 다른 선수들은 정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케 없는 토트넘은 중위권 아래라는 뜻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건데, 지난 새벽에 토트넘의 경기가 딱 그랬습니다. 토트넘이 안 좋은 의미로 레전드 경기를 치렀네요. 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3대 0으로 완패를 좀 했는데요.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경기 결과입니다. 크로아티아 원정을 가서 디나모 자그레브와 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1차전 런던에서 2대 0으로 이긴 걸 못 지키네요, 토트넘이. 이러면 이제 16강 1, 2차전 합계가 2대 3이니까 토트넘은 8강 진출에 실패한 겁니다. 16강 탈락이죠.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이 정말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무력해가지고 함께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전체 스탯을 놓고 봤을 때 연장전 들어갔거든요. 1, 2차전이 2대0, 2대0 90분이 돼가지고 이제 연장 가서 3대0이 됐던 건데, 2차전이 연장 막판에 이제 막 골이 필요한 토트넘이 막 그 공격적으로 총공세를 해가지고 스탯을 약간 세탁해서 그렇지, 그냥 90분 경기만 놓고 보자면 양 팀의 슈팅 숫자가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완전히 밀렸던 경기입니다. 90분 경기 기준으로만 2차전을 놓고 보면 자그레브가 9개 슈팅 때렸고요, 토트넘이 4개밖에 못 때렸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이 완사이드에 좀 밀린 경기고, 연장까지 120분 다 놓고 보더라도 자그레브가 21개의 슈팅, 토트넘이 18개의 슈팅이니까 그냥 밀린 경기예요. 잘 못 싸웠습니다. 그냥 토트넘은 질 경기였고요, 자그레브는 잘 싸워서 이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자그레브와 싸워서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진 겁니다. 앞서서 2번의 맞대결에서는 다 이겼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진 거고, 아니 그것도 지금 상대가 그 자그레브 감독이 횡령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장도 없는 그런 팀인데, 그런 자그레브에게 이런 충격적인 패배를 좀 당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너무 안 되는데요, 토트넘의 공격이 너무 무력해요. 파트너를 잃은 케인도 안 돼요. 이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손흥민도 케인이 없으면 힘을 못 쓰고, 케인도 손흥민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손흥민과 케인은 함께 있을 때 더욱더 파괴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케인이 확실히 이번에 손흥민이 없다 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이번 경기에서 케인의 패스 확률이 얼마냐면 50%입니다. 2개의 패스에서 하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정말 눈빛만 보더라도 맞아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케인이었어요. 케인도 안정감 못 찾았죠. 2선 공격으로 나왔던 라멜라, 와 정말 알리, 모우라 답답 계속 이어졌죠. 모우라도 볼 끊으라 막 끌다가 끊어지고, 알리는 거의 존재감 없고, 라멜라는 뭐 경고 받았다가 막 했다가 정신 못 차리고 막 넘어졌다가, 계속 특히 이제 라멜라와 알리가 턴오버를 계속하면서 경기 흐름을 좀 잡아먹었고요. 결국 두 선수는 교체해서 나와버렸죠. 물론 이 자그레브의 골키퍼였던 리바코비치의 선방이 정말 좋았어요. 이어졌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토트넘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둔탁했다. 그래서 이게 무득점의 좀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풋볼 런던도 이들 4명 선발에 케인, 라멜라, 알리, 모우라, 평점을 4명의 평균 평점을 보면 5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못한 거예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뭔가 사이드로 벌려줄 선수도, 스피드를 통해서 뒷공간을 쳐줄 선수도, 연기해줄 선수도, 이게 흔들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안 돼요. 케인도 죽어버립니다. 네. 근데 그 토트넘의 공격도 공격이었지만 이번 경기는 수비도 정말 최악이에요. 사실 뭐 수비가 최악인 건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올 시즌 내내 갖고 있는 고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호이베르가 이번 경기 징계로 못 뛰면서 허리의 안정감이 좀 떨어졌잖아요. 허리에 윙크스하고 시소코가 왔는데, 시소코는 정말 열심히 뛰는 성실하긴 한데 정말 너무 둔탁하죠. 그냥 윙크스는 안 돼요. 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이베르가 없다 보니까 허리 쪽에서도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수비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산체스하고 다이어가 나왔는데 와 정말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이 경기 내내 상당히 좀 괴로운 수비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혼자 3골 넣었던 그러니까 정말 디나모 자그레브 입장에서는 히어로가 있었죠. K리그 뛰었던 전남과 울산, 네, 오르샤. K리그 뛸 때는 오르샤였고 뭐 지금 이제 이름을 보자면 오르시치를 읽어야 되겠죠. 이 오르시치 선수가 3골을 넣은 해트트릭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3골을 넣을 때도 보면 산체스하고 다이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붙어주거나 앞쪽에서 커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쉽게 돌파를 허용하면서 오르시치에게 3골을 좀 내줘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라멜라, 윙크스, 다이어는 꾸준히 못하네요. 정말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무리뉴 감독이 문제죠. 예. 아니 그 손흥민과 호이베르 이렇게 한두 명의 선수가 빠졌다고 해서 팀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거나 다른 경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선수 한두 명이 의존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 어떤 전술이 있었는지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선수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선수 이렇게 좀 바뀌거나 못 뛴다고 해서 이렇게 확 무너져 버린다? 1차전에 2대0을 못 지키고 결국 뒤집어 버린다? 이거는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무리뉴 감독이 수비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제 정작 실점은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어요. 이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무리뉴 감독이 수비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력을 하긴 하지만 실점을 많이 내주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도 수비적으로 내려앉다 보니까 상대는 내려가니까 당연히 공격하러 올라오고 토트넘은 수비를 내려앉아서 계속 수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90분 경기라고 한다면 한 60분 이상은 수비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수비수들 개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는데 수비까지 시간적으로 오래 해야 되니까 집중력 떨어지죠. 실수 나오죠. 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게 무리뉴 감독의 축구의 한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전환, 이런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계속 공격적인 전략을 전환을 제대로 못 해내잖아요. 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이었는데 1차전에 2대0으로 이기다 보니까 경기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전반전 때부터 그냥 어느 정도는 약간 밸런스 지키면서 뒤로 좀 들어와서 뒤에서만 볼 돌리는 거예요. 네. 그냥 뒤에서 약간 볼 돌리면서 템포만 늦추고 에휴 한 골 내줘도 이기는데 0대1로만 져도 이기니까 비겨도 이기는데 수비적으로 싸우고 그냥 점유율만 좀 높게 가져가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자그레브는 좋은 거죠. 그렇게 나와? 우린 공격 앞으로 나가다 결국 당하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BBC가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이제 그 해설을 하면서 팬들의 반응을 막 전했거든요.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진작에 무리뉴 감독의 경지를 바랬었는데 이제 진짜 자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무리뉴 감독을 당장 정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막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위약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무리뉴 감독이 바로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리뉴 감독을 향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순위가 지금 8위까지 쳐져 있고 유로파리그 우승 도전도 이제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 팬들의 어떤 반응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는 참 이 우승과 인연이 닿질 않네요. 정말 뭐 개인 기록이나 타이틀과 관련해서는 웬만한 거 다 했잖아요. 뭐 기록이라는 건 개인적인 기록은 다 만들어 버렸는데 소속팀의 우승 타이틀은 정말 인연을 못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이름 걸려 있는 뭐 그 친선 경기 뭐 그 요런 거에서 한번 딴 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식 메이저 타이틀 우승 좀 기록은 없는 손흥민 선수인데 사실 그래서 올 시즌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2개가 남아 있었잖아요. 올 시즌 리그컵 결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이 좀 남아 있었는데 유로파리그는 이제 끝난 거고 리그컵은 결승에 올라가 있는데 상대가 맨시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손흥민 선수 뭔가 타이틀을 거머쥐는 거 들어올리는 거 보고 싶긴 한데 팀을 바꿔야 되나? 이 토트넘에서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그 가능성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인도 자기 정말 갖고 있는 게 많은 선수인데
이런 자꾸 내려가서 않는 수비를 오래 해야 되는 그런 축구에서 자기 능력을 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리뉴 감독의 유로파리그 탈락이 토트넘의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나 아니면 손흥민 케인의 어떤 이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으로 토트넘은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게 오늘 경기 패배도 패배지만 꼭 3일 뒤에 아스톤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수년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경기인데 근데 오늘 크로아티아 원정까지 가서 그것도 연장 승부 끝에 졌기 때문에 체력,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해졌어요. 다 힘들어진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런데다가 케인 같은 경우 120분 풀타임으로 다 뛰었습니다. 그럼 체력이 얼마나 3일 뒤에 또 버텨줄지가 좀 문제인데 이러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무리뉴 감독과 토트넘이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비니시우스 약하고. 예,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분위기 반전 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도 무리뉴 감독은 일단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크지는 않은데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희의 마음 같아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쉬고 AMH 브레이크까지 좀 쉬고 그 다음에 재개될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급해진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무리뉴 감독 토트넘 큰일 났는데요. 네. 문제입니다. 네, 진짜 큰일 났어요.